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안시 기능학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양안시 기능학 10주차 1차 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본격적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9주차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인 10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9주차에서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과연 사위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사위는 눈 자체의 외상 또는 눈 주변의 얼굴 또는 뇌 부분의 외상을 당했을 때 당연히도 사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시도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 눈이 폭주와 계산을 하는 이 이항 운동과 조절과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항 운동, 즉 사위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으로 조절의 문제가 있어도 이 조절의 문제에 의해서 이항 운동, 즉 사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사가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감각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사위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굴절 이상도를 완벽하게 교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근시를 미교정한다거나 저교정한다거나 원시를 미교정한다거나 저교정한다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조절체계의 문제가 먼저 발생하게 되고, 이런 조절체계의 문제에 의해서 결국은 사위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근시, 원시와 같은 단순한 굴절 이상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 눈의 시력과 한쪽 눈의 시력이 다른 부등시에 의해서도 이런 사위는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부등시에 의해 발생하는 부등상시에 의해서도 사위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학습했고요. 또 말미에는 이런 사위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정피로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데 책을 본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예를 들어서 1, 2m 거리에 있는 TV나 어떤 모니터 같은 것들을 보게 될 때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짧은 시간을 보더라도 심한 안정피로를 느낀다거나 또는 두통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은 사위를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을 나타낸다.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차를 잠깐만 타도 멀미를 심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멀미의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서 사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멀미를 좀 심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주차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학습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면, 10주차에서는 가림검사, 즉 사위와 사시와 같은 안위 이상을 평가할 수 있는 가림검사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거고요. 또한 이런 가림검사가 어떻게 분류되어 나누어져 있는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가림검사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가림검사를 통해서 안위 이상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안위 이상에 맞는 적절하고 편안한 안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림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자, 맨 위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가림판이라는 게 있고요. 오른쪽 눈을 가렸네요. 그죠?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가림판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거는 불투명한 차폐판으로서 검사하는 사람도 피검사자의 눈을 확인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로 피검사자도 가림판 앞쪽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눈을 가려서 주시하는 물체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해서 결국은 융합 상태를 제거한 융합 제거 안위 상태를 만들어서 두 눈의 정렬 상태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불투명 차폐판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불투명 차폐판보다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차폐판인데요. 반투명 차폐판입니다. 내가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눈을 가리더라도 검사자도 피검사자의 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피검사자도 눈 밖을 희미하게는 볼 수 있지만 이 선명도 자체가 워낙 흐리기 때문에 융합 제거 안위 상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반투명 차폐판이죠. 따라서 이러한 반투명 차폐판을 통해서 눈을 가렸다 뗐다 가렸다
뗐다 하면서 두 눈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가림판을 가지고 눈을 가린 상태에서 두 눈, 특히 가려진 눈과 가려지지 않은 눈의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정위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오도포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어로 된 용어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죠. 포리아는 사위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오도는 똑바로 정렬되어 있다. 즉 사위가 없이 똑바로 눈이 정렬되어 있는 상태를 일러서 얘기하죠. 따라서 오도포리아, 줄여서 오도라고 임상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정위 상태를 일러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래쪽을 보시면 될 텐데요. 가림판으로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눈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코 쪽 방향, 즉 안쪽 방향으로 눈이 모여 있는 상태의 안위 상태를 나타내면 내사위, 안쪽 내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눈이 모이는 사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사위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이소포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포리아는 사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이소라는 말은 안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는 사위, 즉 내사위를 일러서 얘기하죠. 따라서 임상에서 이소라고 단순히 얘기하거나 또는 이소포리아라고 얘기하면 내사위를 일컬어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는 두 눈의 정렬 상태 중에서 한 눈이 중앙에 있지 않고 귀 쪽으로 편이되어 있는 상태를 일러서 엑소포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엑소는 바깥쪽을 뜻하게 되고요. 그래서 따라서 바깥쪽으로 눈이 편이 되어 있는 외사위를 뜻합니다. 이 엑소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그 으르렁으르렁 노래를 부른 그 그룹도 엑소죠. 엑소. 그죠? 그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엑소. 으르렁. 으르렁.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구나. 연결이 잘 안 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 용어를 잊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엑소 얘기하면 으르렁을 생각하고 으르렁 하면 호랑이? 그건 연결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이 엑소라는 건 눈이 바깥쪽으로 편이되어 있는 외사위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차폐판으로 눈을 가렸을 때 눈이 중앙에 있지 않고 위쪽으로 편이되어 있는 상태를 상사위라고 얘기하고 이때 하이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하이퍼포리아 중에서 하이퍼는 위쪽, 많다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하이퍼포리아는 위쪽으로 눈이 편이되어 있는 상사위를 나타낸다. 반대의 의미는 하이포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이포포리아라고 얘기하면 얘는 하사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가림 검사는 이렇게 눈을 가린 상태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의 눈 또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의 눈의 상태를 평가해서 결국은 안위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림 검사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1864년도에 돈더스라는 사람이 눈이 중앙에 있지 못하고 한 곳으로 편이되어 있는 눈의 상태를 사시라는 말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즉, 이 돈더스라는 사람은 1800년대 중반쯤에 눈이 어떤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락하게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사시라고 표현하고 이런 눈 움직임 체계의 문제가 생긴 안위 상태다라고 말하고 이러한 사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눈을 가려서 커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도에 한쪽 눈을 가려가면서 검사하는 이 커버 테스트가 거의 한 200년 전에, 200년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어쨌든 거의 한 15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검사를 지금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돈더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시와 가림 검사
또는 눈 움직임의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최초로 설명했다면 1906년도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눈이 한쪽으로 편이되어 있는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똑바로 눈이 정렬되어 있지만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한쪽으로 눈이 편이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것을 사위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1906년도부터는 단순히 눈이 한쪽으로 계속해서 편이되어 있는 상태인 사시만이 아니라 그와 비교되는 사위에 대한 개념도 등장했고, 따라서 이런 사시와 사위를 구분하기 위해서도 가림 검사, 영어로 커버 테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한 중반쯤에 워스란 사람이 또 약간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돈더스가 얘기한 그런 내용, 눈운동 체계, 또 가림 검사의 효율성에 대해서 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스티븐슨이 얘기한 그런 사시와 사위의 개념, 또 사시와 사위의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림 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림 검사에도 조금 단점은 있는 것 같아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이 검사가 사실 좀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일정 특정한 나이 이전의 나이에는 가림 검사로 아닌 상태를 평가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얘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눈의 양안시의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우리 눈은 태어나서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양안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물론 이 양안시의 개념 이전에 시력도 같이 발달하겠지만, 처음에 태어나서 갓난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야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불러요. 동수야 동수야 하고 아기의 이름을 불러도 아기는 제대로 엄마나 아빠의 눈을 똑바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100일쯤 지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모들이 이런 걸 느껴요. 동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엄마나 아빠 부모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게 대략 한 100일쯤 3개월 정도 태어나서 지나고 나서면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눈맞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눈맞춤은 태어나서 생후 3개월 정도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양안시가 발달해서 3개월 정도 되면 대략 한 50% 정도 성인의 그 양안시 능력이 한 50% 정도 발달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두 눈을 정렬하고 똑바로 만드는 그런 상태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생후 6개월이 되어야 이런 폭주의 신호가 뇌에서 정확하게 외안근으로 전달되고, 또 외안근에 전달된 신호에 의해서 받아들인 그런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이 뇌에 정확하게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6개월 이후부터 이런 이항 운동, 폭주와 계산과 같은 이항 운동의 능력이 거의 성인의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완성이 되고요. 이때부터 입체 시도 아주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6개월 이후가 되면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 정확하게 대상 물체를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눈을 대상 물체로 정렬해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어떤 안경사에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누군가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 안경사가 됐을 때 손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아, 선생님,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사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나요? 이런 지식들을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암기하고 국가고시를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려고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상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얘기한 예제, 뭐라 그랬죠? 예제. 2개월이 된, 아직 100일도 안 된 어린아이가 사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그 눈이 실제로 사시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필요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진짜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가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전에 어떤 눈의 상태가 약간 사시나
뭐 그런 상태가 있더라도 그런 것은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아직 눈이 발달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진짜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면 6개월 이상은 지나서 어느 정도 양안시가 완성이 돼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임상에서 뭐 이런 그 손님들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이 아이가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 지금 7개월 정도 됐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사시가 있는지 아닌지 진짜 사시인지 아닌지 제가 요 가림판을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뭔가 집중해야 되니까 인형 같은 거나 딸랑이 같은 걸 흔들면서 집중하게 하고 그 아이의 눈을 가려가면서 그 아이의 안위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그런 대상자들 어린아이가 됐던 또 어른이 됐던 눈의 안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가림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림 검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자, 우선 이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림 검사, 커버 테스트라는 건 두 가지 목적에서 쓰여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네 가지 종류의 가림 검사를 통칭해서 일러서 커버 테스트, 가림 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네 가지 검사 중에서 첫 번째, 한눈을 가리고 가린 눈이 아니라 가려지지 않은 눈의 움직임 상태를 보고 안위 상태를 평가하는 그 하나의 검사법만을 이렇게 일러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두를 우리가 임상에 나가서 그래요. 자, 커버 테스트 한번 우리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1, 2, 3, 4번의 커버 테스트를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동시에 진행해보자 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 커버 테스트 해보자 하면 이런 네 가지 검사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한쪽 눈을 가리면서 자, 가려지지 않은 눈에 안위 상태를 어떤가 좀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도 돼요. 먼저 결론 먼저 얘기하면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자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면 커버 테스트는 우리말로 가림 검사라고 얘기하고요.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두 개 있어요. 심플 커버 테스트라거나 다이렉트 커버 테스트라는 말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이 커버 테스트의 종류는 중요해요. 그래서 한 별표를 30만 개 정도 쳐놓고 이 용어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물론 뒤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분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커버 언커버 테스트, 다른 말로 그냥 단순히 언커버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커버, 가림, 언커버가 뭔가요? 언커버는 뭔가를 가렸던 걸 벗겨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림, 벗김 검사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그냥 벗김 검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검사냐면요. 눈을 가렸다가 요 가려지지 않은 눈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가렸다가 얘를 착 치우면서 가려져 있던 눈의 움직임을 보는 걸 벗김 검사 또는 가림, 벗김 검사라고 일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터너티브 커버 테스트는 교대 가림 검사예요. 이 교대 가림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요. 눈을 어떤 타겟을 하나 보게 해요. 자, 여기 볼펜 끝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한쪽 눈씩 빠르게 번갈아서 가리면서 자, 내 눈 상태 한번 봐봐요. 자, 내 눈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혹시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어떤가요? 내 눈에 움직임이 있나요? 이렇게 빠르게 두 눈을 번갈아 가리면서 눈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안위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런 것을 교대로 가려서 검사한다고 해서 교대 가림 검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 2, 3번과 약간 구분되는 개념의 검사인데요. 서브젝티브 커버 테스트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자각적 가림 검사라고 합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각적 검사라는 말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내가 어떤 대상자의 눈을 이렇게 가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자각적으로 이 사람이 느끼는 걸 물어보면서 검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볼펜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두 눈을 이렇게 번갈아 가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볼펜이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상태 이상 있는 사위가 있거나 사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가림판을 이렇게 가리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가림판을 교대로 가리게 되면요, 실제로 이 볼펜이 일로 왔다, 일로 왔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막 움직이듯 보여요. 근데 만약에 사시나 사이가 없는 사람들은요, 가림판을 가려도요, 그냥 얘가 똑바로 가만히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 볼펜 보세요. 자, 이 볼펜이 움직임이 있나요, 없나요?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 가림판을 움직일 때마다 볼펜이 왔다, 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아니 상태에 이상이 있는, 즉 사위나 사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검사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디테일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림 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눈을 가리면서 가려지지 않은 쪽의 눈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자, 제 이 왼쪽 눈을 한번 봐주세요. 왼쪽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 눈에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눈을 가리면서 가려지지 않은 쪽의 눈을 확인해서 이 눈이 움직임이 없다면 이쪽 눈은 정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림 검사를 통해서 한쪽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아니 상태를 평가하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림 검사를, 요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이 눈 모양, 눈 구조, 그 다음에 이걸 다 하나하나 애니메이션으로 전부 다 PPT로 만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가림 검사를 보는 거예요. 자, 가림판을 이용해서 한쪽 눈을 가렸더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한쪽 눈을 가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가려진 눈 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게 반투명 차폐판이라서 반대편 눈 움직임도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반투명하게 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죠. 가림 검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려지는 눈이 아니라 가려지지 않은 쪽 눈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가려지지 않은 쪽 눈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코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였어요? 귀 쪽 방향으로. 이게 지금 조금 애니메이션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딱 중앙에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코 쪽으로 몰려있던 눈이 이렇게 귀 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중앙에 위치했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코 쪽으로 몰려있다가 귀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코 쪽에 있다가 귀 쪽으로 움직였다? 코 쪽으로 눈이 몰려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사시 상태를 일러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한 사람의 왼쪽 눈을 한번 가려볼게요. 어떤 상태가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죠? 그죠? 사시 안을 가렸더니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가림 검사는 이쪽 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리지 않는 쪽 눈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쪽 오른쪽 눈은 정위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쪽 눈이 아까 이 첫 번째 검사에서 왼쪽 눈이 사시라는 걸 알았잖아요. 따라서 왼쪽 눈은 내사시가 있는 사시 아니고 오른쪽 눈에 움직임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시안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시안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요 용어도 별표를 30만 개씩 쳐놓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한쪽 눈에 사시가 있고요. 반대쪽 눈은 주시를 하고 있는 주시안이 항상 됩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한쪽 눈이 사시라는 얘기를 한쪽 눈이 이렇게 옆을 보고 있잖아요. 그 한쪽 눈은 주시를 해야 이 앞을 보고 다닐 수 있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반대쪽 눈이 사시라면 이쪽 눈이 정면을 주시하겠죠. 자, 이때 가린 눈은 뭐 움직임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가린 쪽 눈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처음에 오른쪽 눈은 주시안이었어요. 그죠? 그럼 주시안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주시안 쪽을 오른쪽 눈을 가리면 왼쪽 눈이 이렇게 코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귀 방향에 있는 뭐가 바깥 고등근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똑바른 위치로 정면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 귀 쪽, 그러니까 오른쪽 눈에, 왼쪽 눈에 바깥쪽에 있는 바깥 고등근과 똑같이 왼쪽 방향으로 눈이 이동할 때 작용하는 오른쪽 눈에 뭐?
안쪽 고등근이 있겠죠. 얘가 동양근이잖아요. 동양근이라는 개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양근에도 뭐가 작용해요? 뭐가 작용해요? 여기에 10 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신경 자극에 의해서 눈이 중앙으로 왔다면 당연히도 동양근인 오른쪽 눈의 안쪽 고등근에도 10 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힘이 작용하니까 얘도 안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 해본 적 있죠. 헤링스 로우, 헤링의 법칙이라는 얘기 해줬잖아요. 그죠? 헤링의 법칙, 즉 동일신경 전달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주시안을 가리게 되면 비주시안이 정면을 주시하게 되고, 이때 코 쪽에서 귀 쪽으로 이동되는 만큼 작용한 근육에 동양근에도 똑같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의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던 주시안이 코 쪽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헷갈리면 이 가림판에 가려져 있는 눈의 움직임은 일단 몰라도 돼요. 그래도 지금 가림 검사에서는 중요한 건 가리는 눈이 아니라 가리지 않는 눈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이 움직임에 집중하겠지만 그래도 반대편 눈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검사를 할 때 자, 이런 펜을 하나 주고요. 주시하는 타겟을 하나 주고 가림 검사를 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같이 오른쪽 눈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쪽 눈을 뜬 상태에서 양한시 상태에서는 오른쪽 눈은 사시가 아니고 얘는 사시니까요. 얘는 엉뚱한 곳을 보고 있을 거고요. 얘는 정확하게 이 펜을 보고 있겠죠. 오른쪽 눈은. 그러다가 오른쪽 눈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른쪽 눈이 이 볼펜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 눈이 대신 주시를 해야 되니까 코 쪽으로 몰렸던 눈이 바깥쪽 조금 펴지면서 이 볼펜 쪽으로 눈이 이동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의 상태도 한번 보죠. 이번에는 좌안 왼쪽 눈에 외사시가 있는 상태를 바라보죠. 자, 왼쪽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외사시 상태인데 이때 주시 아닌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상태를 보죠. 어떻게 됩니까? 귀 쪽 방향에 있던 눈이 코 쪽 방향으로 이동했죠. 귀 쪽 방향에 있던 눈이 코 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즉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보이나? 바깥쪽으로 있다가 이렇게 안으로 왔죠.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눈 뭐예요? 외사시잖아요. 그랬을 때 주시안을 가리니까 정면을 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시안이 돌아가게 되고 당연히 사시안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주시안은 가리기 전에 주시안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요쪽으로 코 쪽으로 왔으니까 당연히도 얘는 이쪽 귀 쪽 방향으로 동양근의 작용 헤링의 법칙에 의해서 귀 쪽으로 편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림판 뒤쪽의 눈은 이렇게 귀 쪽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얘가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눈이 이동됐으니까 오른쪽 눈도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좌안에 외사시가 있는 상태에서 외사시안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 눈이 외사시가 있어요. 펜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외사시안을 가리면 얘는 어차피 저쪽 엉뚱한 이쪽 바깥쪽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볼펜을 어차피 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눈 주시안이 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시안을 가리게 되니까 엉뚱하게 저 바깥쪽을 보고 있던 눈이 볼펜 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주시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눈은 당연히 왼쪽 눈이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오른쪽 눈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시안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쪽 눈은요. 왜 그렇습니까? 얘는 주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 타겟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눈이니까 사시안을 가려도 어차피 처음부터 계속 얘가 주시하고 있었잖아요. 주시안이. 그러니까 이쪽 눈은 변화가 없다. 단지 주시안을 가리게 되면 엉뚱한 곳을 보고 있던 사시안이 그 타겟으로 주시를 하기 위해서 눈이 돌아오고 가림판 뒤쪽에 있는 눈은 그 방향 똑같은 눈으로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선 가림 검사에서는 가림판 쪽의 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가려지지 않는 쪽 눈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서 만약에 가려지지 않는 쪽이 움직임이 있다면 그쪽 눈이 뭐라고요? 그렇죠. 사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어떤 사시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코 쪽에서 귀 쪽으로 움직임이 있었으면 내사시,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사시 상태죠. 외사시가 주시하려고 온 거니까 외사시인
눈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수평 방향의 사시가 아니라 수직 방향의 사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왼쪽에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왼쪽 눈에 상사시가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왼쪽 눈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네요. 그죠? 이때 주시 아닌 오른쪽 눈의 차폐판을 가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지켜봅시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리지 않은 쪽 눈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모양을 보였죠. 위에서 아래로 눈이 내려왔다. 그럼 평소에는 눈이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가 있던 눈이 주시를 위해서 내려왔다. 따라서 위에 올라가 있는 눈 상사시라고 표현하면 되고, 당연히도 사시인 쪽 눈을 가리면 주시하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리상사위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이 해리상사위는 뭐냐면요. 이걸 설명할까 말까 내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일단 그렇게 중요한 거긴 한데 헷갈릴까 봐 그래요. 자, 아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리상사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봐봐요. 자, 제일 위쪽에 요 첫 번째 그림 얘기하는 거예요. 주시안을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시안이 아래로 내려오는 만큼 해링의 법칙에 의해서 사시안이 내려오는 만큼 주시안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건 두 눈이 해링의 법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평 방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럼 수직 방향은 어떻게 돼요? 수직 방향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얘도 아래쪽으로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건 해링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해리상사위라는 건 뭐냐면요. 이 해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잘 봐봐요. 눈을 가리면요. 가린 눈만 위로 올라가고요. 반대편 눈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자, 또 반대쪽을 가리면요. 반대쪽 눈이 올라가는데 또 한쪽 눈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는 사실은 이게 이런 개념까지는 사실 여러분들 어려울 수는 있지만 오른쪽 눈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람 같이 왼쪽 눈이 상사시가 있으면요. 상사시가 있으면 왼쪽 눈은 하사시 상태예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상사시면요. 반대쪽 눈은 무조건 하사시예요. 그런데 이 해리 상사위 같은 경우는 오른쪽 눈을 가려도 얘가 올라가고 왼쪽 눈을 가려도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위 상태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사시 상태라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 눈이 올라가면요. 반대쪽 눈도 올라가긴 하는데 이 올라가는 위치만 좀 이렇게 달라요. 결국은 한쪽 눈이 올라가 있으면 한쪽 눈이 약간 아래로 내려온 듯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쪽 눈이 올라가도 한쪽 눈은 그냥 고정되어 있고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헬이 되었다. 헬이란 말은 뭐냐면 분리되었단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해링의 법칙이 해링스 로우가 끊어져 있다. 헬이 되어 있다. 헬이 되어 있는 상사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은데 이거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일단 빼놓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이런 상사시 또 내사시, 외사시에 대한 가림 검사를 했을 때 가리지 않은 눈을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림 검사로 사시만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잠복안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잠복이라는 말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 예전에 그 뭐죠? 되게 유명한 그 뭐 이것은 치킨인가 뭐 갈비인가 하면서 나왔던 그 영화 뭐죠?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잠복해 있잖아요. 경찰들이 그 잠복해 있다는 건 숨어서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결국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복했다는 얘기는 얘는 숨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아요. 또 안진이란 말은요. 니스테그머스라 그래서 영어로 사용되곤 하는데 우리말로 눈떨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 신경 이상 때문에 눈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눈떨림 또는 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기하게도 평상시에는 나타나지 않는 눈떨림이 있다가 커버 테스트처럼 한쪽을 가리면 눈이 막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잠복 안진, 숨어있는 눈떨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평소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냥 여러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도 다 똑바로 뭐 눈이 막 왔다 갔다 떨리는 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가림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이렇게 막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잠복 안진이라고 하고요. 커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림판을 치우면 정지되는데요. 또 반대편 눈을 가려도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임상에서 보면 이 가림 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요. ARK를 검사할 때 ARK는 이렇게 구멍이 한쪽에만 있고 한쪽 눈씩 검사하잖아요. 또 이렇게 이동해서 검사하고 가려지고 이러니까 그 ARK로 한쪽 눈 검사하다 보면 한쪽 눈이 그 벽에 가려지기 때문에 눈이 막 이렇게 떨리기 시작해서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잠복안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림 검사를 통해서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잠복안진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림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설명한 건 뭐냐면 이 커버 테스트를 가지고 눈을 한쪽을 가리면 반대쪽 눈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사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시가 몇 프리즘 다이옵터만큼, 즉 얼마만큼 크기의 사시를 가지고 있는지 양을 평가할 때는 바로 커버 테스트에다가 눈앞에다가 프리즘을 덧대가면서 가림 검사를 하면서 사시의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당연히도 오른쪽 눈을 가리면 왼쪽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시를 하려고 중앙으로 오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볼펜 끝에 보세요 하면서 한쪽 눈을 딱 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눈을 가리면 왼쪽 눈이 중앙으로 돌아오겠죠? 당연히 이 볼펜을 보려고요. 자, 그때 10프리즘 다이옵터만큼의 프리즘을 외사위니까 베이스 인 프리즘을 대는 거거든요. 사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기저를 두는 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 인으로 기저를 두고 가림 검사를 했더니 그래도 눈이 움직여요. 그럼 프리즘 양을 조금 더 높입니다. 자, 이번에 20프리즘 다이옵터를 대고 또 가렸어요. 눈이 움직이네요. 아직 눈이 움직이면 이 사람의 사시량을 측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30프리즘 다이옵터를 눈앞에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20프리즘까지 눈의 움직임이 있다가 30프리즘 다이옵터를 대니까 가림을 했는데도 눈이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프리즘 양을 조금씩 높이면서 가림 검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쪽 눈이 처음에는 움직였다가 처음 프리즘 안 됐을 때 움직였겠죠? 그러다가 프리즘 양을 점점 높여가면서 가림 검사를 하다가 눈에 움직이지 않는 때까지 딱 해서 30 프리즘 다이옵터를 눈앞에 베이스 인을 덧댔더니 이 눈의 움직임이 없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말고사 때 내가 꼭 물어봅니다. 뭐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왼쪽 눈이 뭐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눈이 돌아가 있으니까 왼쪽 눈이 으르렁이 있는 상태이고 그 크기가 얼마? 30 프리즘 다이옵터.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0 프리즘 다이옵터 으르렁이 있고요. 그 눈은 어디예요? 왼쪽 눈. 뭐 이렇게 보통 기록합니다. 또는 왼쪽 눈에 30 프리즘 으르렁이 외사이가 있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내가 설명을 해 놓았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30 프리즘, 예를 들어서 40 프리즘 다이옵터까지 베이스 인을 부과했다. 이 그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7번 문제. 오른쪽 눈을 커버 테스트를 했더니 좌안이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움직였다. 이럴 때 이 눈의 안위 상태는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겠죠. 그럼 이게 7번의 1번 문제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 왼쪽 눈이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움직였어? 그럼 바깥쪽에 있었다는 얘기네, 그지? 그럼 외사시 상태네. 그러면 왼쪽 눈이 뭐라고요? 외사시 상태라고 먼저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2번 계속 설명을 하겠죠. 내가 문제를. 그랬을 때 프리즘 커버 테스트를 했더니 35 프리즘 다이옵터 베이스 인에서 눈의 움직임이 정지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안위 상태를 평가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왼쪽 눈에 35 프리즘 다이옵터에 뭐가 있다? 그렇죠. 으르렁이 있는 상태다. 달리 말하면 외사시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나한테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봤죠? 30 프리즘 다이옵터를 부과하고는
벗겼다가 다시 가려도 움직임이 전혀 없죠. 그래서 결국은 프리즘 커버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안이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림 검사 분류의 두 번째 언커버 테스트입니다. 이 검사는 가렸던 눈을 가림판을 벗기면서 이 눈의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가려진 눈의 상태를 평가하는 거고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얘는 사위를 검사하기 위한 하나의 검사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가 요 그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 커버 테스트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벗긴 검사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시뮬레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요거를 0으로 만들고 자, 4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리아가 4위거든요. 트로피아가 4시고요. 자, 4위를 40 프리즘 다이옵터 4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4위는 4시와 다르게 오른쪽 왼쪽 눈 구분이 없어요. 자, 이때 오른쪽 눈을 가렸다가 지금 이게 반투명 차폐판이라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불투명 차폐판을 썼다면요. 지금 눈의 상태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이렇게 가렸다가 오른쪽 눈을 가렸다가 탁 하고 치우면서 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치웁니다. 착 치웠어요. 어떻게 됐죠?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움직였죠. 자, 다시 한번 가렸던 눈의 가림판을 치웠더니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움직였죠. 그럼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일단 바깥쪽에 있던 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귀에서 코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죠? 미안해요.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으르렁이 되는 거죠.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언커버 테스트는 사위 검사한다고 했으니까 으르렁이 나타내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외사위가 있는 상태다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내가 막 썼는데 그건 안 보였겠네요. 그죠? 지금 계속 시뮬레이터만 보여지고 있구나. 오케이. 자, 어찌됐든 그런 상황입니다. 가림판을 가렸던 걸 치우면서 확인하는 거죠. 또 반대쪽 눈도 봅시다. 가렸다가 가린 눈을 치우면서 지금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이동되는 게 보이죠? 가렸다가 가려지지 않은 쪽 눈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벗긴 검사에는 자, 보세요. 가렸던 눈을 치우면서 착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오는 이런 상태이면 이 사람은 외사위가 있는 상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내사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내사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가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불투명 차폐판을 쓴다면 지금 눈이 이렇게까지 환하게 보여지지는 않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자, 가림판을 한번 치워봅시다. 치울 때 눈의 움직임을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착. 어떻게 됐어요? 코 쪽에 있던 눈이 이렇게 귀 쪽 방향으로 와서 중앙으로 정렬하죠. 그죠? 다시 한번요. 가렸다가 치울 테니까 한번 보세요. 착 하고 치우죠. 이런 상태의 안이 상태는 뭐다? 그렇죠. 내사위 상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요. 내가 지금 복잡해요. 두 개를 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벗긴 검사에 대한 얘기 해봤어요. 그죠? 내 눈을 한번 보세요. 내 눈도 지금 외사위가 있는 상태인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가렸다가 벗기면서 가렸다가 벗기면서 벗긴 상태의 눈을 보는 거죠. 가렸다가 벗기면서 이 벗겨진 상태의 눈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귀 쪽에서 코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게 보여지나요? 나는 뭐 잘 안 보여질 수 있어요. 실제 눈이라서. 근데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벗긴 검사를 통해서 사위를 검사하는구나. 가린 검사를 통해서 사실을 검사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또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대 가림 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교대 가림 검사는 말 그대로 교대로 한쪽씩 가리면서 검사를 하는 거다. 자, 아까도 보여줬지만 내 눈 한번 다시 봅시다. 자, 내가 이거 안경을 벗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 눈이 더 잘 보이나? 되게 웃기게 생겼어도 이해해요. 내가 원래 좀 웃기게 생겼어요. 자,
눈의 상태를 보세요. 이렇게 교대로 가리면서 눈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만 보면 돼요. 또는 움직인다면 귀에서 코로 움직이는지, 코에서 귀로 움직이는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서 눈의 움직임이 있다면 교대 가림 검사는 뭘 검사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그냥 편의 상태를 검사하는 거예요. 즉 사위와 사시를 동시에 검사하는데요. 이 눈의 움직임이 있다면 그게 사위일 수도 사시일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임상에서 검사 순서는 지금 얘가 3번에 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얼터너티브 커버 테스트, 즉 교대 가림 검사를 처음 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볼펜 보세요 하고 자 오른쪽 왼쪽 눈을 번갈아 막 빠르게 가리면서 눈의 움직임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냥 검사 끝이에요. 그 뒤에 뭐 커버 테스트라거나 언커버 테스트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사람은 편의가 없잖아요. 즉 사위와 사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검사 끝. 그런데 자 다시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서 교대 가림 검사를 했는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움직임이 사위일 수도 사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 가리면서 가려지지 않는 쪽 눈을 확인하고 또 가리면서 가려지지 않은 쪽 눈을 확인해서 움직임이 있나를 판단하고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림 검사에서 움직임이 둘 다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위겠죠. 그래도 사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림, 벗긴 검사를 하면서 벗겨지는 쪽 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서 편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위든 사시든 뭔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가림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림 검사를 통해서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시가 없다면 이번에는 가렸던 것을 벗기면서 벗김 검사를 통해서 뭘 확인합니까? 그렇죠. 사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서는 일치성과 비일치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교대 가림 검사를 하고 교대 가림 검사 이거 뒤에서 얘기합시다. 어찌됐든 중요한 얘기긴 한데요. 이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서는 일단 요 PPT에서는 그냥 사위인지 사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니 이상이 있는지 또는 아니 이상이 없는 즉 뭐 정위 상태인지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교대 가림 검사는 알겠죠? 그래서 교대로 가려서 아니 이상 즉 사인지 사시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사인지 사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둘 다를 뭉뚱그린 아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눈의 움직임이 있다면 가림 검사 또 가림 벗긴 검사를 통해서 사위인지 사시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교대 가림 검사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교대로 왔다 갔다 가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니죠, 그죠? 교대로 빠르게 왔다 갔다 가리면서 확인하는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교대 가림 검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CUT는 커버 언커버 테스트 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냥 UT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얘는 벗긴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렸다가 벗김, 가렸다가 벗김 이렇게 벗긴 검사를 하면서 측정한 안위의 크기보다 교대 가림 검사를 통해서 측정한 측정값이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 별표가 이건 50만 개를 쳐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눈을 가린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로 만드는 겁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죠? 융합 제거 아닌 상태로 만든 거죠. 그랬다가 다시 빼면 다시 융합하게 만들고요. 다시 가리면 융합이 제거되고요. 다시 융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는 중에 융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벗긴 검사는 교대 가림 검사보다 더 크기가 작게 측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봐요. 교대 가림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 ACT, 얼터너티브 커버 테스트는 계속해서 번갈아서 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융합 제거 상태에서 검사가 되잖아요. 융합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안시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리니까 당연히도 융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검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위 상태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외우면 안 돼요. 가림 벗긴 검사, 달리 얘기해서 벗긴 검사보다 교대 가림 검사가 더 크다? 벗긴 검사보다 교대 가림 검사가 더 크다? 막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도대체 교대 가림 검사가 더 크게 나오는지 알아야죠. 융합할 시간을 절대 주지 않잖아요. 근데 벗긴 검사는 어떻게 돼요? 가렸다가 잠깐 벗겨놨다가 또 가리면서 또 측정하고 가리면서 측정하고 하니까 얘를 벗기는 순간 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융합을 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눈을 이렇게 모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위나 그런 크기가 더 작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요것만 하고 이제 수업 마무리 할 건데요. 자각적 가림 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사람한테 검사 받는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여기선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여기 별표 5개 쳐 있는 거 봐요. 별표가 100만 개, 1000만 개를 쳐야 되는 겁니다. 가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대상 타겟을 주고 눈을 가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볼펜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물어봤을 때 이 볼펜이 막 가림판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얘가 왔다 갔다 볼펜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가현 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볼펜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가렸다가 가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눈이 움직였다 제자리 잡고 움직였다 제자리 잡고 하면서 마치 이 볼펜이 그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다른 말로 파이 현상이라고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가현 운동, 파이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고요. 이 자각적 가림 검사 같은 경우는 이 파이 현상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눈을 이렇게 왔다 갔다 교대로 가리면서 이 볼펜을 보도록 하고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 눈앞에다가 뭘 장입해요? 프리즘을 점점 도수를 높이면서 장입하면서 이 사람이 이 볼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할 때까지의 그 프리즘 양이 바로 이 사람의 편의된 양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사시나 사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검사, 자각적 가림 검사의 종료점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교대로 가리면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움직임이 멈추었다는데 그 위치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외사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가림을 하는 가림판의 움직임과, 즉 가림판을 지금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검사를 받는 사람 입장이죠.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볼펜이 왼쪽으로 반대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가림판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방향하고 이 볼펜이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반대로 움직여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외사위가 있는 거고요. 또는 외사시가 있는 거고요. 또 이 가림판의 이동 방향과 볼펜이 움직이는 방향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면 내사위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내사위의 경우에는 프리즘을 베이스 아웃으로 장입하고 계속해서 교대 가림 검사를 하다가 이 방향이 동일한 게 아니라 이제 엇갈려서 움직이는 그 딱 첫 번째 엇갈려서 움직일 때까지 부과한 프리즘의 양이 35 프리즘 다이옵터고 그 전이 30 프리즘 다이옵터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움직였던 방향이 반대가 되는 바로 직전의 프리즘 양이 그 사람의 안위의 이상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검사는 어디까지 한다? 그렇죠. 방향이 반대로 역전되는 그런 상태까지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순서도가 쭉 나오는데요. 이 순서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내가 설명한 걸 이렇게 따라가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설명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준 그 교육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차분히 따라가서 익히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가림 검사가 어떻게 돼서 발전되어 왔는지, 두 번째로 가림 검사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마지막으로 가림 검사의 순서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양안시 기능학 10주차 1차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림 검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융합 여력에 대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 학습한 가림 검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재 안경과학 대학서림 182페이지부터 184페이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고, 좀 전에 또 수업 중에 설명한 커버 테스트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분들 이 클래스 수업 자료 과제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 링크 들어가서 한 번씩 재미나게 한번 해보고 이 커버 테스트에 대해서 익혀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10주차 1차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